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9회차. 저도 토사장한테 개 털렸죠. 개 털리고 많은 분들도 좀 털리면서 1등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회차 4억 5천만 원이 2월이 된 상태인데 솔직히 지금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가 12경기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2월 회차라고 해도 이거를 지금 크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고 메이저리그 사커가 12경기이기 때문에 한 타임 좀 쉬어 가실 분들은 좀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난 29회차 K리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1번 경기였던 수원 삼성 대 수원 FC 경기에서 그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경기 심판을 진짜 그지같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심판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기는 좀 심판이 수원 삼성을 좀 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의 좀 한석종 선수에게 줬던 두 번의 옐로 카드. 저는 경기를 보면서 이게 왜 도대체 옐로 카드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결국에 두 장 받은 옐로 카드로 인해서 퇴장을 당하면서 수원 FC에게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결국에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한석종 선수에게 줬던 두 번의 옐로 카드가 결국에 모두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되고 오심이었다고 인정을 했고 퇴장 징계도 면제가 됐습니다. 이거 뭐 거의 리그 초반에 수원FC 박지수 선수한테 오심 줬던 게 미안해서 그런지 수원FC 승점 좀 만회하게 해주려는 개수작이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해보는 경기였습니다. 보는데 정말 빡치더라고요. K리그 심판들 좀 제발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경기 광주 대 강원 경기는 우선 김병수 감독님의 그 선발 명단에서 부상도 아닌 것 같은데 주전 수비수인 임채민 선수가 왜 빠졌는지가 좀 궁금하고 공격도 사실 지금 신라지 선수보다는 고무열 선수가 훨씬 나은데 고무열 선수에게 좀 출전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상대팀인 광주가 경기를 잘 운영을 하긴 했지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원이 진짜 너무 쓰레기였어요. 정신을 어디다 뒀는지 중원에서 기본적인 패스들이 다 미스가 나고 이건 뭐 김병수 감독님께서 코치 싸대기를 때릴 게 아니라 선수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좀 빠따 한번 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주 상대로 보여준 아주 기본적인 패스 미스들은 확실히 지금 강원이 뭔가 나사가 하나 풀렸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실수를 했던 게 광주가 조나단 선수의 영입으로 펠리페 같은 장신의 선수를 좀 박아놓음으로써 쓸 수 있었던 다양한 공격 루트들이 단조로워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나단 선수 안 나왔죠. 그리고 장신의 공격수인 허율 선수를 그대로 쓰면서 기존 펠리페가 보여줬던 공격 루트의 다양함을 그대로 가져갔고 더운 날씨에 풀타임을 뛰었는데 생각보다 허율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날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헤이즈가 거의 미쳤죠. 활동량, 뭐 탈압박,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더라고요. 브라질 선수들이 좀 더운 날씨가 되면 컨디션이 좋아진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좀 제가 K리그는 항상 틀리든 맞든 자신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29회차에 있던 K리그 두 경기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너무 달라져서 이번 30회차에 있는 K리그 두 경기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주눅이 들고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좀 멤버십 분들께만 말씀을 드렸던 12번 경기 스포켄자 승리 86%가 몰렸던 투표율 1위 경기 스포켄자 개역배로 패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반 로즈타임까지 스포켄자가 지고 있다가 극장으로 프리킥 상황에서 골이 나오면서 무승부가 떠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로즈타임을 9분씩이나 주는 메이저리그 사커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29회차 요리조리 답을 피해 나가는 상황이 나왔고 제가 구매한 최종 픽 6개밖에 적중이 안 됐죠. 진짜 한마디로 개판이었는데 뭐 그나마 위안이라고 한다면 14경기 중에 딱 3경기 단통으로 무승부 말씀드렸던 경기들은 모두 무승부가 뜨면서 적중을 했다는 점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네요.
자, 어쨌든 이번 회차도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빨간색으로 써있는 경기에 대한 최종픽 영상은 동영상 탭이 아닌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 된다는 점 알아주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대법으로 14경기 중에 가장 낮은 확률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린 골대법 확률로 가장 낮은 확률이 결과로 나온 경기가 4경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회차별로 가장 낮은 확률이 결과로 뜨는 경기가 2경기에서 4경기 정도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점 알아주시고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신 뒤에 진짜 모르겠다 싶을 때 골대법으로 가장 낮은 확률의 결과를 뺀 상태로 2가지의 결과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좋은 참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4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죠.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포항 대 서울. 자, 포항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포항의 승무패 확률 승 54%, 무 29%, 패 17%로 포항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6%, 무 39%, 패 15%로 역시 포항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포항은 이번 시즌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고 FC 서울은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 포항 기준 6승 1무 3패로 뒤지고 있는 서울이고 맞대결 전적에서 볼 수 있는 건 좀 무승부가 적었다라는 점, 그리고 1승 1무 2패로 오히려 포항의 홈에서는 FC 서울이 근소하게 우세했던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를 포항의 승리는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득점 데이터만 보더라도 홈에서 득점력이 좀 원정보다 떨어지는 포항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송민규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전북으로 이적을 했죠. 뭐 어차피 올림픽 대표팀에 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포항에는 타쉬, 팔라시오스 같은 이런 용병 선수들이 차마 좀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포항의 승리를 안 보고 있냐면 일단 FC 서울이 지난 경기에서 영입한 바르보사 선수와 지동원 선수를 지난 경기에서 투입을 시켰는데 첫 경기 치고 지동원 선수 움직임 좋아 보였고 활동량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르보사 선수가 헤딩이 거의 뭐 대갈삽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헤딩을 뭐 다 따면서 연결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 FC 서울이 승점은 따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FC 서울이 12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제는 좀 그만 지랄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의 무합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기로 포항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에틀유나 대 콜럼크루. 자, 에틀유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에틀유나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40%, 패 10%로 에틀유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에틀유나는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정배당을 받고 2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에틀유나는 현재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자, 이 경기는 일단 에틀유나가 주전 수비수 조지 벨로와 마일스 로빈슨 선수, 주전 골키퍼 브래드 구잔 선수가 국대 차출로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홈 극강 내슈빌의 2대2 무승부를 거두고 뉴잉레버를 상대로 홈에서 단 1실점만 내주면서 0대1 패배를 기록을 했었죠. 또한 지난 경기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FC 신시내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 뭐 데이터적으로만 보더라도 에틀유나는 홈에서는 득점이 좀 더 많고 실점도 반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좀 홈에서 경기력이 좋아지고 콜럼크루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죠. 또한 콜럼크루의 현재 결장자가 많고 특히 주전 공격수 자르데스 선수의 국대 차출의 타격이 좀 크다고 보입니다. 셀라라얀 선수가 뭐 폼이 좋은데 이 선수만 뭐 잘 막아준다면 에틀유나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고 해외는 에틀유나 승에 90% 가까이 몰려 있는데 국내는 좀 오히려 에틀유나의 22%도 안 되는 역배 투표를 받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에틀유나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미네유나 대 포틀팀버. 미네유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미네유나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2%, 무 15%, 패 23%로 미네유나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미네 유나는 이번 시즌 홈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포틀팀버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포틀팀버가 미네 유나 원정에서는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연이은 3번의 맞대결에서도 홈임에도 불구하고 미네 유나에게 3연패를 내리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국내 배당 또한 배당 변경이 되면서 미네 유나 승 1.69배당에서 1.57배당으로 변동이 된 상태로 볼 때 미네 유나의 승에 더 유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포틀팀버가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많아지기 때문에 경기력으로 보나 체력적으로 보나 홈팀 미네 유나가 유리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좀 편안하게 미네 유나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FC 댈러스 대 LA 갤럭시. FC 댈러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FC 댈러스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7%, 무 55%, 패 18%로 FC 댈러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FC 댈러스는 이번 시즌 홈에서 6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5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FC 댈러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네요. 상대팀 LA 갤럭시는 이번 시즌 첫 무승부를 지난 레알 솔토와의 경기에서 기록을 했어요. 자,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LA 갤럭시가 FC 댈러스에 뒤지고 있고 특히 FC 댈러스 홈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저는 좀 최근 맞대결 2경기에서 LA 갤럭시가 홈이긴 하지만 승리를 거뒀었다는 점, 현재 치차리토가 빠져있는 LA 갤럭시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치차리토가 빠져있는 상태로 3대1 승리를 거뒀었다는 점으로 볼 때 FC 댈러스가 아무리 홈에서만 경기를 하면 골을 넣는 히카루토 페피 선수가 있다고 해도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FC 댈러스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세너스 대 휴스다이. 세너스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너스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25%, 패 25%로 세너스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세너스는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정배당을 받고 2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휴스다이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7번의 역배당을 받고 3무 4패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세너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무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4경기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상대팀 휴스다이는 원정에서 8경기째 승리가 없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이 경기 세너스가 맞대결 전적상으로는 세너스 기준 2승 2무 6패로 휴스다이에 밀리고 있지만 세너스 홈에서는 2승 1무 1패로 근소하게 세너스가 앞서고 있고 최근 원정에서 미네유나 콜로레피, 스포켄자 이런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원정에서도 모두 무승부를 따냈다는 점과 원정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을 볼 때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휴스다이고 최근 3경기 동안 주전 공격수인 파파피코와 우르티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타일러 파셔 선수는 국대 차출로 못 나온다는 점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세너스가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거둘 것으로 보이고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너스이기 때문에 저는 세너스의 단통승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11번 경기 울산현대 대 수원FC. 울산현대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울산현대의 승무패 확률 승 49%, 무 32%, 패 19%로 울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38%, 패 12%로 역시 울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울산은 이번 시즌 홈에서 8번의 정배당을 받고 5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울산은 홈에서 9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수원FC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 4경기째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원FC의 경기력이 좋아진 건 맞지만 사실 수원 삼성과의 지난 경기 심판발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고 원정에서 울산을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울산에 현재 김태환, 서령우, 원두재, 이동경, 이동준 같은 선수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 또한 주전급 자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FC를 상대로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울산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코와 힌터제어가 별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다가 아챔에서 좀 컨디션을 확실히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단통승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뉴욕시티 대 올랜시티.
뉴욕시티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뉴욕시티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5%, 무 27%, 패 18%로 뉴욕시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올랜시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네요. 패턴적으로 뉴욕시티는 홈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일단 뉴욕시티 기준 3승 5무 2패를 기록 중인데 18년도 이후 최근 전적을 보자면 프리시즌을 제외하고 올랜시티가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볼 때 올랜시티가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뉴욕시티가 홈에서 득점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티 사이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대 전적에서 올랜도 시티가 훨씬 우세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 지성팍 형님의 친구 나니 형님이 올랜시티에서 뛰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름값은 무시를 못하죠. 어쨌든 데이터적으로나 상성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대등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배당 또한 뉴욕시티 승배당,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더럽게 안 나오는 승배당이기 때문에 저는 뉴욕시티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인터마이 대 필라윤이, 인터마이의 승무패 확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6%, 무 42%, 패 42%로 인터마이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일단 무와 패 확률이 42%로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무와 패 중에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 패턴적으로 인터마이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6연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4경기 연패와 6경기째 승리가 없죠. 상대팀 필라유니는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올랜시티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함으로써 패없다라는 패턴이 나오고 현재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29회차 때 인터마이 배당에 개 낚이는 바람에 이번에는 좀 낚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마이 승리는 보지 않고 있고 골대포 확률 또한 무와 패 확률이 높다고 가리키고 있고, 그나마 인터마이의 곤잘로 이구아인 선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깔끔하게 인터마이의 무와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에 들어온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 사커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승무패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는데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